안녕하세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아사리판 TV입니다. 회사 일보다 부동산이 더 재밌지만 눈에 밟히는 첫 자식 덕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몰래 부동산 유튜브 하고 있는 거 팀장님이 알게 되면 혼날 수도 있어서 팀장님 몰래 AI 목소리를 빌려 영상 제작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업로드했던 세종시 부동산 전망 영상을 통해 무려 38명의 구독자가 새로 늘었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늘어날 때마다 느끼는 보람과 희열 덕분에 주말을 맞아 또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지난 9월 말에 올린 세종시 부동산 흐름 분석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급증하는 걸 보면서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내 영상이 생각보다 쓸만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 연장선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 달린 여러 명의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분들께서는 세종시 하급지 아파트는 들고 있어도 되나요? 갈아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급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 즉 캔틸런 효과라는 경제학 원리에 따라 하급지도 결국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세종시 부동산 흐름에 대한 저의 분석 영상이 무엇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내용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요즘 다들 바쁘시다 보니 9월의 세종시 부동산 흐름을 제가 아주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세종시 부동산은 현재 상승 초입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전문가처럼 막연하게 요즘 서울 부동산이 난리가 났으니 세종시도 오를 것 같다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니 오를 것 같다라는 식의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여기 내용과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저만의 규칙인 아파트 상승 메커니즘 항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점검해드렸고 총 7가지 항목에서 6개 항목이 만족이며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래량 항목 하나만 만족한다면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값은 지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드리고 세종시 상대적 하급지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값 상승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표 7가지 항목 중 첫째,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냐라는 의미인 유동성은 이미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미국이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 2.5%인 금리에서 10월 중 추가로 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공급량도 28년 3월까지 향후 3년 내 입주량이 거의 없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셋째, 집값 상승을 위해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매물 수량이 중요하죠. 전세 매물은 작년 6월에 비해 72% 감소하여 전세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집값 상승 조건을 만족합니다. 넷째, 세종시 전세 매물이 72%나 급 감소함에 따라 전세 매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히 전세가가 급 상승하여 9월 현재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률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섯째, 전세 가격이 급 상승하다 보니 전세와 매매 차이인 갭금액은 당연히 최소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갭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는 그만큼 아직 매매 가격은 오르지 못했다로 해석도 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낸 매수 위지수는 40을 초과할 때 부동산 상승이 확인되는데 9월 말 기준 40을 초과하며 세종시 집값 상승의 초입에 와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은 월 평균 거래량 350건 대비 9월 27일 현재 244건이었으며 오늘 10월 11일 기준 309건으로 10월 말에 마감되는 9월 말 거래량은 월 평균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부동산 흐름은 확인을 하였고 이제는 세종시 상대적 하급지라도 결국 몇 년 이내엔 대장 아파트들과 같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 시작할게요. 앞에서 확인했듯이 세종시는 아파트값 상승의 초입에 있습니다. 세종시 대장 아파트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의 경우 올해 초에 비해 벌써 9,800만 원이 상승했고 만약 투자 목적으로 전세갭 투자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총 투자금이 약 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입주를 위해 매수를 고려한다면 전세 한 끼인 실입주 가능한 로얄동 로얄층의 경우 현재 거래 가격 대비 매수 호가가 3천만 원이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 거기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끌리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나도 저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입지라면 왜 올해 초에는 매수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대장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와서 대장을 매수하려 해도 금매는 당연히 없으며 실거래가 대비 호가는 수천만 원 이상 높은 상황이라 선뜻 매수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집 같은 상대적 하급지 단지도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할까? 라는 물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라는 현재 저평가된 단지는 어디이며 매수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급지에서 늦게라도 반등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경제학 이론, 즉 캔틸런 효과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캔틸런 효과는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런이 제시한 개념으로 시중에 돈이 풀릴 때 그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오느냐에 따라 자산 가격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더라도 그 돈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동시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접하는 계층이나 지역부터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 후에 점차 다른 지역이나 계층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논리인데요. 먼저 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은 사람 사이에 혜택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면 처음으로 그 돈을 접하는 주체는 대부분 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금융시장 참여자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가격 상승의 수혜를 먼저 누립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나 실수요자는 물가 상승을 나중에 체감하게 되고 이미 오른 자산 가격에 늦게 진입하거나 실질 구매력 저하만 겪게 됩니다. 즉, 돈이 먼저 닿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돈이 늦게 닿은 사람은 물가만 오른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에 적용하여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이 세종시의 대장 단지나 선호도가 높은 곳이 먼저 흘러들어가고 그 흐름이 점차 저평가된 중하위 단지로 확산된다는 원리인데요. 현재 세종시 대장 단지들의 반등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단지들 그리고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단지들을 눈여겨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이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급지인 서울의 상대적 하급지 경기의 상대적 하급지 인천 아파트 가격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싼 상급지부터 부동산이 오르고 이후에 상대적 하급지도 따라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상승장인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급지별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빨간색 그래프는 최상급지인 서울의 매매지수이며 파란색의 그래프는 상대적 상급지인 경기, 연두색은 경기의 상대적 하급지인 인천의 매매지수 즉 집값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서울 경기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7년 5월을 0으로 본다면 18년 8월에는 서울이 11.9%, 경기가 2.5%, 인천이 1.3%로 서울은 경기의 약 5배, 인천의 약 11배 높은 상승률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22년 6월을 본다면 경기는 서울의 88%, 인천은 서울의 75%까지 도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이 빨리 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 하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늦게라도 상승률을 따라 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이 시작되면 그 움직임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대장 아파트부터 시작해 점차 하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하급지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상승폭은 상대적 하급지가 대장 단지보다 적을 수 있지만 흐름을 타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상급지의 호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최근 가격이 빠르게 올라버렸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세종시 내에서도 중급지나 하급지 중에서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크고 전세와 매매의 갭이 작아 소액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한 단지를 찾아 급매를 노리는 전략이 더 현명한 매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지만 아직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전세가는 많이 올라 투자 여건이 좋아진 단지들도 분석 중입니다. 해당 매물과 단지들은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세종시의 부동산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합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분들은 구독하시어 부동산 흐름 데이터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